윤석열이 닷새 만에 대통령실에 출근을 했지만 30분 정도 머물다가 나갔습니다. 이분이 뭐 출근도 제때 안 해가지고 한겨레 이제 지적이 됐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선동을 기조로 해서 20%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그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면은 즉각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체포가 아니라 구금을 해야죠. 구금. 예. 왜냐하면 체포해서 지금 구금. 윤석열 씨가 대국민 담화나 이 국민적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그것이 가라앉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저는 더 국민들 가슴에다 더 휘발유를 뿌리고 거기다 불을 지피는 네. 불섬을 들고 예.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네. 이번 담화도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더 국민들을 광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계기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직도 본인이 살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오판 아닙니까, 의원님? 아니 그 오판이 예. 본인의 치명적 실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거는 저기 김용현한테만 지시를 하고 네. 흔적을 남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병력 출동이 차질을 빚으면서 자, 윤 대통령 입장 나왔습니다.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다. 얘기한 그대로예요.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딱 말씀하셨습니다. 네.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누굽니까 저 윤상현 의원이 어제 얘기한 거죠. 어제 국회 네. 본회의장에서 고도의 윤상현 의원이 통치행위. 고도의 통치행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으로서 법적 권한으로 당연히 행사할 만한 것이다. 오히려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다. 이거 의원님 야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비참함을 느낍니다. 이게 그 당시 비상계엄이란 게 이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이런 요인이 전혀 없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 예. 아니 이거는 반헌법적 네. 이원적 행동을 해놓고 이걸 네. 야당한테 돌리고 국민들한테 네. 돌리는 그 처세가 네. 이건 반드시 처단해야 될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 다음 말이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전문이 들어와서 전문이 상당히 깁니다. 예, 상당히 긴데요. 제가 그 혹시 그 작가님께서 프린트가 가능하면 영상이 프린트아웃을 해서 영상을 아마 이제 지금 저희가 아니 좋아요. 예. 그러면 그거 좀 자, 보고 계시고. 자 봅시다. 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지난 2년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이것은 김민웅 탄핵 행동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까지 장기적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도 했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왔습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포함해서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관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강요했습니다. 급기야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 이거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죠.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다 더 읽을 수가 없는 결론이 수준. 뭐예요, 결론이 그래서? 뭐냐면 자 뭐 쭉 뭐 간첩죄 처벌 등등 뚝뚝쭉쭉 나오고요. 뭐 계속 비판합니다. 예산 뭐 그 국정원 문제 얘기를 하고 망국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아. 긴데 다 국회에 잠깐만요. 2년 반 동안 싸웠고 읽을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냐면
본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서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워왔고 피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싸우겠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해서 다예요? 네, 그게 끝입니다. 예, 이게 제가 그 아까 어제부터 이게 걱정했던 건데 네. 어제 저녁에 이런 류의 담화가 발표한다는 첩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쪽은 왜 이런 담화가 나오냐 하면은 태극기 부대를 광장으로 소환하겠다는데 1차적 목적이 있고 태극기 부대를 소환하겠다. 예, 그래서 맞불 집회를 해라. 태극기 맞불 집회를 해라.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저기 그 자기는 아직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래서 탄핵이나 하야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공산전체주의와의 전선에서 네. 전사로 있는 것이다. 이런 성격을 해야 일단 선동 효과가 커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엔 실제로 태극기 네. 부대 인원이 불어날 겁니다. 네. 실제로.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과 시민을 싸우게 만든다. 시민이 피를 흘리게 만든다는 전략이에요. 네. 예. 시민이 피를 흘리게 하겠다. 네.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HID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과천 일대에다가 그 사람들 약 30여 명을 포진시킨 것은 네. 일선에서는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그 사람들을 체포하는 이런 형국을 연출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의심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 담화문을 그 발표를 보고 느끼는 것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 하늘에서 같이 밑에서 산다는 자체가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고요. 더욱더 이번 토요일 날은 광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우리의 실체적 역량과 또 이 탄핵에 대한 당위성을 더 불어줬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원 동지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뜻이 있네요.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 해서 그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군을 동원해서 입법부를 마비시킵니까? 대통령의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이 윤상현 의원하고 함께 논의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이런 행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것은 이게 통치행위다. 통치행위란 것은 계엄이란 것은 계엄법이나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사항에 준했을 때 계엄이 선포가 되는 것이지 예. 그 사항이 아니함에도 아닌데. 또 계엄 상황에도 입법부는 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군인요. 자, 지금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야당은 저를 그러니까 윤 대통령 스스로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일 망국적인 국헌문란 세력이 민주당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다.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할 것이다. 중국산 태양광. 전국의 산림을 파괴할 거다. 아니 그러니까 선동할 수 있는 논리는 다 빼겠다고요.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첩이 활개치고 끝까지 싸우겠다. 국정마비 망국적 비상 상황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정을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당과 뭐 정부에 맡기겠다, 일임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 날 한한 담화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일임하겠다. 이선 후퇴한다. 이것은 싹 다 거짓말이었던 거고 본인은 그럴 생각이 1도 없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밀약 관계에서 이게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계가 탄핵으로 돌아서고 오세훈 같은 사람들도 돌아서서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 그리고 찬성해야 된다는 분들이 어제 상당히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투표하자라고 하는 분들 뭐 당의 분위기와 기류가 바뀌니까 스스로 나서서 싸우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네. 그 담화를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내대표에서 권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메시지도 많이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의견도 있고 우리 당은 이들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본을 좀 찍어달라 뭐 이런 내용도 직간접적으로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보니까 만약에 이게 자기를 끌어내리면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청소년을 점령하고 미래 세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대한민국 망한다. 내가 탄핵되면 내가 어떻게 끌어내려 저 야당이 이제 지배 세력이 되면 대한민국은 그날부로 끝난다. 그러니까 다 나와라 이거예요. 다 나와라.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끝까지 싸우겠다. 탄핵이든 뭐든 상관없다. 나는 싸우겠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 촬영하다 적발됐는데 여기에서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고 지난달에는 40대 중국 계속 나옵니다. 중국인이 드론을 촬영하다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고 뭐 지금 외국인의 간첩행위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하고 있다. 그런 걸 따지자면요. 진짜 이게 수준이 사드가 네. 사드가 1000km 이상 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전역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속을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었습니까? 국회 예산이? 늘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국회의원들은 특활비도 상임위원 특활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없어고 이제 소수 조금 6억 원 정도 남았지. 예, 옛날에 예, 10회 더 예,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10% 정도. 그 노회찬 대표가 돌아가시면서 그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노회찬 대표가 반납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무려 90%나 깎았다. 그리고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비상계엄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그 비상계엄 결단까지 상당히 본인이 보기에 심각한 일이 많이 발생했고 선관위가 북한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당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야당이 끊임없이 입법과 예산으로 윤석열 정부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야당을 싹 다 잡아들여서 평정을 시켜야만 나의 정치가 통용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원래 여당은 힘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야당은 아파트 파티 반대하는 당 아닙니까? 원래 야당은. 네, 그렇습니다. 건전한 국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도록 견제와 이 장치를 해야만이 국정이 양바퀴로 가는 건데 그것을 야당 탄압이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건 독재국가 평소에 본인이 독재적 발상과 어떤 전제적인 이 왕정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공화정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박근혜 탄핵 때는 전 국민이 그 탄핵으로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보수도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세대가 통합됐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통합이 되고 협치가 되고 가일층 대한민국이 성숙해졌는데 네. 이번의 경우에는 끝까지 저행하겠다고 외침으로써 그걸 막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앞으로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가장 우려하던 지금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이 국회를 폭파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기 문 끌어내려고 그렇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문 저기 폭파시키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심 선언들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담화에서 뭐 300명의 최소 경비 인력만 파견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전략이거든요. 나는 병력으로 국회 마비시키려고 한 적 없다. 그런데 반대되는 증언들이 지금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절실해진 거야. 그 일부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이 논리를 뒤집어 엎는 자기네 편에서의 양심 배신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에 박수 치는 사람 뭐 어디 한두 명 나오고 하면 이거 골치 아파진다고. 네. 이거.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일체의 변화가 없고 사실은 보수 극우 유튜버의 판단과 입장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사실상 뭐 알고리즘 인사를 했다라고 했지만 그런 게 확인이 되는 오늘 국민 담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 나는 하야는 안 한다. 마지막까지 국민과 싸우겠다.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언급한 국민은 극우 태극기 부대를 그렇죠. 얘기를 하는 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극심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시민이 대결하는 시민과 원하는 시민을 이제 싸움을 유혈 참극을 빚겠다라는 선언으로도 보여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실권자로서 동원할 수 있는 그게 군대든 경찰이든 뭐가 됐든 다 동원해서 싸움을 붙이겠다라는 선언으로 봐야 되는 거 일단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위험한 게 지금 대통령 체포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이냐 경찰이냐 지금 예. 이걸 갖고 싸우는 것 이게 사실 우리한테 매우 곤혹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 담화가 나옴으로써 이제 대통령 구속 체포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저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무력은 경호처에 있는 100일 경비단입니다. 여기가 실질적 무력을 갖고 있고 장갑차와 기관총을 갖고 있어요. 실탄이 보관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경호처 무장 해제를 어떤 방법으로 시킬 거냐라는 문제도 예.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김정대 의원은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예. 자 검찰, 경찰, 공수처가 앞다퉈 수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더 촉발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을 구속시키기 위한, 네. 체포하기 위한. 네. 왜냐하면 언제 수사기관들이 충성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뀔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 경찰, 공수처가 앞다퉈서 서로 간에 수사를 하고 또 검찰을 제한 경찰, 우리 군, 또 저 공수처가 합동 수사본부를 차린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오늘 담화로 인해서 예. 상당히 더 내용이 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차마 했지만은 이제 2차 계엄도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담화를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구금을 시켜서 네. 이런 행위를 사전에 작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원님 판단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그 윤석열에 대한 어떤 체포 구금, 이 즉각적인 직무정지 이런 게 필요한 건데요. 이를테면 지금 탄핵이 되지 않으면 이제 하야는 할 생각이 없으니까 탄핵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민주당에서는 오후 5시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시계를 뭐 오늘이라도 당겨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본회의가 먼저 24시간 이후 72시간이기 아, 때문에 그렇구나. 네, 예. 72시간 이내기 때문에 예. 오늘 보고 오면은 빨라도 이제 내일 오후나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아니, 이럴 때일수록 법을 잘 지켜야죠. 네. 네. 근데 아니 근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진실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용을 쓴다 하더라도 이게 막판 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막판 발악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네. 이걸 계기로 기하로 해서 네. 이걸 오늘 담화를 기하로 해서 더 양심적인 세력들과 양심 선언이 더 촉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막판까지 길을 쓰고 뭔가 상황을 변경해 보고자 노력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무의나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의원님 네. 그렇게 보시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김종대 의원님? 어떤 거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의원님은 막 이게 이렇게 난리를 치지만 결국 이게 그냥 정리될 거다. 아니, 양심 물론 세력에 정리는 의해서. 되는데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과 희생이 걱정되는 겁니다. 역사는 순리대로 가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우리 국민들 고생시켰냐 이게. 그러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왜 손자병법에 절이란 단어가 나와요. 절 마디를 끊어버리는 이거는 한 번의 공격으로 끝장을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지연된다든가 약간의 이런 선동에 휘말리는 세력이 생긴다면 국민은 몇십 배 그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어제만 하더라도 경찰이 경호처하고 대립하다가 일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대통령실이 주는 뭐 몇 가지 뭐 무의미한지 유의미한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받아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일 경비단이 야 버텨 대통령이 현직이니까 주문했을 때 이 사람들 싸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를 보자고요. 네. 이때 기묘한 현상이 벌어진 게 그 청와대 분수대가 있잖아요. 네. 그 앞에 그 경호 시설이 쭉 있는데 네. 무장 병력이 거기 배치돼 있어요. 청와대 경내가 아니고. 네.
근데 그 당시에 저기 집회 시위 판결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그 저기 분수대 앞 저 총리공관까지 가버린 거예요 시위대가. 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장병력이 시위대 뒤에 있는 현상이 돼서 자연스럽게 무장이 해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법원 판결이 잘못된 거지 원래는. 네. 무장 저지선이 앞에 있는데 그걸 월선을 하게 해준 거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압박 탄핵이 좀 수월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용산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일단은 빨리 뭐 이제 국회 운영위가 곧 열린다는데 네. 경호처나 네. 저 비서실을 반드시 국회에 끌어내야 됩니다. 이거 예. 불러와야 되는데 예. 지금 저기 대통령 정진석 실장부터 아무도 안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운영위가 무산됐다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러면은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누구 편에 설 거냐 이런 압박을 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경찰력도 안 통하는 데란 말이에요. 네. 이건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 자체가. 예. 그리고 저기 그 운영위 같은 데는 비상 소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미친 놈이 그 지금 저기 아직까지 권력을 쥐고 경호처가 그걸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장치를 해제시켜야 돼. 이거 잠금 장치를 풀어야 된다고. 예.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네. 김선호 지금 장관 국방장관 직무대행 차관께서 네. 어떤 경우에도 2차 계엄을 않겠다. 이건 내가 맞겠다. 근데 진짜 여러 번- 김용현도 그랬거든요. 김용현도 절대 뭐 자기부터 나서서 막겠다 계엄하면. 근데 이제 그 의지를 제가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수차례 확인했고 김선호 차관이.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중심을 잡고 잘 하려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불안한- 이거는 완전히 저 정상적인 그 저 정신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보니까 거의 망상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다만 이 망상에 취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위험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 이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아까 뭐 법은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네. 하루라도 탄핵을 금요일이라도 앞당기셔서 그러니까요. 하루라도 위험을 땡기는 게- 하루라도 줄이는 결단은 하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다. 국회가 그런 결단을 좀 내려야 되지 네, 않을까. 오늘 이제 돌발 변수가 또 생겼으니까. 생겼으니까 아마 오늘 보고하고 네.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러셔야죠. 이건 위험하거든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 무력을 갖고 있는 놈들이에요. 거기 안에. 네, 네, 그렇죠. 네. 예. 이걸 처리 못하면 큰 천추의 한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그 다행히도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거기에 어쨌든 해태하면서 군인들이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점도 있었는데 지금 소위 현직 대통령의 이 대국민 담화 내용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수준 아니겠어요? 야, 이런 분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야. 시민들이 들으면 정말 기함할 소리를 한 바닥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더 화가 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해결을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질서 있는 퇴진을 많이 얘기하는데 네. 퇴진은 질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퇴진은 퇴진이지. 그렇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언어의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빨리 조속히 퇴진을 해서 이 사태를 종식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 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좀 마치시죠.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이제 JTBC 가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못 하셨어요. 못했습니다. 예, 꼭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십시오.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사항이 하도 맞아서 많은데 사실 오늘 뭐 B1 벙커 얘기도 좀 하고 뭐 네.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얘기가 네. 많았는데 B1 벙커 무슨 내일 또 나오십시오. 14명의 명단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내일 또 많은데. 매일 나오십시오. 고정 매일 나오셔서